안녕하십니까. 2주간의 핫앤콜드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옆에는 또 이동환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또 김영현 기자고요. 저번 2주간의 핫앤콜드 댓글창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댓글이죠? 그 아디다스 나이키님이 나이키 아디다스님인가요? 그 순서 잘해야 돼요. 네. 그 팬분께서 네. 전효성 닮았다. 전유성이요? 아니 이동환 기자가 닮은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전유성, 넌 전유성. 근데 그 댓글이 대댓글이 더 웃긴 게 나이키 아디다스님이 대댓글로 안과를 가봐야 되나 본인 스스로 약간 눈이 내 눈이 침침한가.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농담이고. 아니요 가보셔도 되죠. 네, 저희 코너가 어떻게 또 이제 유지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2주간의 크블은 또 휴식기에 돌입했습니다. 그렇죠. 휴식기 전 2주 동안에 저희가 좀 가장 좋았던 핫 플레이어로 KT의 브랜든 브라운 선수를 뽑아왔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제 KT가 굉장히 긴 연패, 8연패였죠? 네. 8연패 빠져 있다가 브랜든 브라운 합류 이후에 상승세를 타면서 4연승으로 휴식기 이전 일정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브라운 합류 이후에 치른 6경기에서는 42패고요. 이제 브라운이 뭘까요? 사실 첫 경기는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 치렀고 좀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 이겼으니까 사실은 이제 브라운 효과가 되게 크고 제가 이제 휴식기 이전 마지막 경기가 사실 원주에서 열린 DB와 KT 경기였어요. 네. 그날 이제 원주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운명적인 건지 제가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물어봤어요. 네. 다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동철 감독이 하는 말은 패스가 이 정도로 좋을 줄 몰랐다. 네. 그리고 슛이 이 정도로 좋을 줄도 몰랐다. 라고 하고 또 하나 덧붙이는 것. 국내 선수들이 다른 외국 선수보다도 브라운과 뛰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브라운 효과는 지금 구단 안팎에서 선수들도 감독들도 모두 인정하는, 코칭 스태프도 다 인정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나오고 있죠. 예. 사실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2017-2018 시즌에 전자랜드에 처음 입단한 선수고 그렇죠. 18-19 시즌에는 KCC에서 뛰었고 19-20 시즌에는 KGC 인삼공사에서 뛰었습니다. 예. 그리고 올 시즌에 KT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6경기 동안에 평균 36분 51초 아무래도 데릭슨이 뛰지 못하면서 출전 시간은 좀 많이 과부하가 됐고요. 그렇죠. 그 동안에 18.7점, 10.8 리바운드, 5.7 어시스트, 2.3 스틸인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어시스트입니다. 이 기록은 사실 브라운이 2017-18 시즌부터 뛰어오면서 개인 최다 어시스트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브라운이 뛰기 전과 브라운이 뛴 후에 KT 선수들의 기록을 보면 사실 코어 선수들의 기록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브라운 뛰기 전에도 뛰기 전과 뛴 후에 허훈, 양홍석, 김영환 선수의 기록은 득점이나 어시스트 해봐야 한 1점 정도 차이 날까요? 평균적으로. 네네, 평균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팀 어시스트가 브라운이 뛰기 전에는 팀 어시스트가 15.7개였습니다. 리그 8위 수준이었는데 브라운이 뛴 이후 6경기에서 팀 어시스트가 19.3개로 리그 3위로 올라가는 그 팀 어시스트 부분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KT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싱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팀이잖아요. 넓게 활용을 하는 팀이잖아요. 외곽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전원이 3점을 쏘는 농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패스의 질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좀 팀 어시스트 부분에서 브라운이 본인이 무리하지 않고 외곽도 잘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팀 공격이 좀 더 저는 짜임새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딱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브라운의 합류로 팀 전체 공격이 살아나고 팀 어시스트 자체가 생산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에는 저는 KT의 활용법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브라운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서동철 감독이 이 브라운의 이전 어떤 플레이 영상, 국내에서의 활용 영상을 되게 많이 보면서 어떤 활용법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시고 지금 이제 실제로 KT에 데려오시고 나서 어떻게 쓰시냐면 거의 어떤 허운 다음에 어떤 세컨 볼 핸들러로 활용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2대1 하는데 브라운이 핸들링을 하고 김영환이 스크린을 걸다가 쑥 들어간다든지 양홍석이 걸어준다든지 혹은 다른 작은 가드들이 걸어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브라운을 빅맨처럼 막 인사이드에 막
이렇게 막 박아두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좀 허훈과 함께 볼핸들러 역할로 많이 쓰시고 동시에 허훈이 볼핸들링 할 때는 이 선수를 스크린으로 쓰고 이 선수가 한 번씩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빼주고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게 그 선수가 이런 어떤 재능이 있더라도 그거를 코칭 스태프가 전술 안에서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면은 저는 그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선수가 아무리 그걸 가지고 있어도. 그런 면에서 저는 일단 KT 코칭 스태프, 서우재 감독의 어떤 활용법이 굉장히 빛이 났다. 이동환 기자가 말한 게 저는 굉장히 좀 이게 공감이 많이 가는 게 KT의 또 다른 약점이 볼핸들러. 허훈 외에는 볼핸들러 없죠.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허훈 선수도 과부하가 왔고요. 근데 그 부분을 브라운이 같이 해주니까 오히려 허훈 선수도 브라운이 오고 나서 어시스트가 더 늘었거든요. 득점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시스트가 더 늘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완벽하게 좀 팀의 가려운 부분, 팀의 좀 불완전한 부분을 브라운이 오면서 퍼즐을 좀 완벽하게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하나 있는데 브라운이 오면서 박준영을 좀 활용도가 좀 많아졌다. 사실 브라운이 오기 전과 온 후로 득점이 대단히 는 선수는 박준영이거든요. 브라운이 뛰기 전에는 박준영 선수가 4.2점에 3.4 리바운드. 근데 브라운이 뛰고 나서는 8.8 리바운드에 5 리바운드. 그러니까 오히려 8.8점에 5 리바운드. 예, 8.8점에 5 리바운드인데 브라운 선수가 좀 들어오면서 박준영의 활용도도 좀 굉장히 좀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죠. 사실 예. 박준영이 또 외곽에서도 던져줄 수 있는 자원이고 또 픽앤팝도 가능하고 이런 자원이다 보니까 박준영의 활용도도 좀 좋아졌다. 그렇죠. 지금 이제 마커스 데릭슨이 없는 상황에서 브라운이 이렇게 너무 잘해줬는데 이제 휴식기가 끝나면은 이제 클리퍼 알렉산더 새 외국 선수 어제 공식 발표가 났죠. 클리퍼 알렉산더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KT가 어떤 또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분명히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뽑은 2주간의 핫맨은 또 브라운이었고 이어서 2주간의 콜드맨을 좀 저희가 선정해봤는데 예. KGC 인상공사의 변준영 선수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그렇죠. 사실 시즌 초반만 해도 핫에 언급해야 되는 그쵸, 선수였어요. 그쵸. 근데 적어도 최근 한 1, 2주 정도는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공격력이 좋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이 어떤 팀 플레이의 맥락과 같이 맞춰서 가느냐 그렇지 않고 따로 노느냐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면 그쵸. 결국엔 목표는 승리니까. 근데 이제 이게 KGC가 사실 지금 가드진이 안정돼 있다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훈 선수 입대하면서 어떤 정통적인 가드 역할을 해줄 선수 자체가 지금 패스 연결고리 해줄 선수 자체가 지금 아예 팀 자체 전무하고 그런 상황에서 변준영마저 좀 자기 공격성을 살리는 쪽으로 조금 약간 따로 노는 느낌으로 놀다 보니까 지금 약간 팀 전체 공격이 확 줄어들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콜드맨으로 변준영을 뽑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건 좀 팀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지훈 선수가 군대 가기 전에도 KGC 인상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공 상황에서는 가드의 역할이 좀 적었습니다. 다른 팀에 비하면 가드가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승기 감독이 계속해서 좀 트랩 가져가고 로테이션 수비로 좀 더 수비를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면서 이 빠른 속공으로 연결하려는 이유가 전 또 가드에도 있었다고 보는데 가드가 이제 지공 상황에서 제대로 경기를 풀어줄 수가 없다. 그 부분을 계속 갖고 왔었습니다. KGC 인상공사는. 그러니까 돌파는 굉장히 좋고 골 밑에서 이제 뭐 1대1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있고 포스트 이정현으로 클 수 있는 잠재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3점 슛인데 이 외곽이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팀들이 다 분석을 했죠. 1라운드 끝나고 이 선수 돌파 좋은 선수니까 오히려 그냥 그 슛을 주더라도 돌파는 막자 약간 이런 전략이 되면서 변준영 선수도 지금 돌파구를 좀 찾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사실 KGC가 지금 이제 트랩 디펜스의 어떤 효과가 사실 지난 시즌 대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상대 팀들이 여기에 대처를 못하고 턴오버를 쏟아내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김승희 감독의 의도하는 빠른 역습 득점, 쉬운 득점으로 많이 이어졌는데 올 시즌은 상대가 오히려 이거를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오히려 KGC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손쉽게 득점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오고 있고 김승희 감독이 오늘 올 시즌에 다른 카드로 가지고 온 스리트 이제 이 존 디펜스도 사실 무너지면서 전반적으로 팀 흐름 자체가 되게 좀
좀 되게 좀 막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변준영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되게 줄어들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간파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얼클락도 사실은 경기력에 기대에 못 미치고 오세근도 사실은 부상에 좀 시달리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하락세인데 이제 변준영마저 같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뭐 저희가 이제 김영 기자 말씀대로 변준영 한 명을 이렇게 좀 잡긴 했지만은 지금 KGC 자체가 지금 사실은 페이스가 좀 좋지 않다. 맞죠. 이렇게 맞죠. 사실 답을 내리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문제가 이상공사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또 2주간의 핫앤콜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바!